자, 그래서 준비되신 분들은 컴퓨터 자리에 앉으시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 우리가 쓸만한 사진이랑 동영상을 좀 저장해 놨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밴드 할 때 올렸던 게 있네요. 여기에도 있고, 바탕화면에도 사진 편집해 놓은 거 있고. 그럼 이걸로 한번 일단 저희는 사진 올리는 거 해보고, 영상은 없으니까 영상을 좀 저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장하시는 김에 둘 다 저장하실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저장했던 픽셀스 앱 기억나시죠? 이 픽셀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진 동영상부터 한번 같이 저장해 보실게요. 우리 바탕화면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더블 클릭, 인터넷 창 실행하셔서 검색창이 나오게 해주실게요. 검색창이 나오게. 자, 우리 검색창에 PEXELS, 픽셀스 쓰시고 돋보기 눌러서 검색 한번 해보실게요. 픽셀스 쓰시고 돋보기. 자, 우리 검색 결과에 무료 스톡 사진 픽셀스, 무료 스톡 사진 픽셀스 사이트 이름 나오셨으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실게요. 무료 스톡 사진 픽셀스를 클릭. 그래서 이 사이트가 나오시면 이 검색창에다가 원하시는 사진을 한번 검색해서 저장해 보실 건데 우리가 사진 플러스 영상, 동영상도 한번 저장해 볼 거라서 활동적인 느낌의 사진 또는 영상을 저장하고 싶은데 우리 검색창에다가 활동이라고 쓰시고 엔터 한번 쳐보실게요. 검색창에 활동이라고 쓰시고 엔터. 활동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활동적인 사진들이 일단 나오나. 영상 저장하기 전에 활동적인 사진을 먼저 한 몇 장 저장해 볼까요? 사진 옆에 보시면 화살표 있을 거예요. 사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화살표 버튼이 생길 거예요. 클릭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를 갖다 대는 거죠. 자, 마우스를 사진에 대고 화살표 모양이 생기시면 화살표 모양을 클릭. 그러면 다운로드가 되면서 다운로드 됐다. 우상단의 화면 나오실 거고 가운데 뭐 고마움을 전하세요 라는 창이 하나 나오시죠. 이 창은 왼쪽에 작은 X 버튼을 눌러서 꺼주실게요. X 버튼 눌러서 꺼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한 3, 4장 정도 저장 한번 해보실게요. 또 사진에 대고 화살표 버튼, 저장 버튼을 클릭. 다운로드 되셨으면 위에 X 버튼 눌러서 앞에 나와 있는 창은 꺼주시면 된다. 또 화면 내려서 사진에 대고 화살표, 저장 버튼을 클릭.
가운데 X 눌러서 꺼주시고. 이런 식으로 사진 한 장 더 저장해 보실게요, 혼자. 마우스를 사진에 대고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됐었죠? 저장. 가운데 창은 X. 다 저장하신 분들은 화면을 맨 위로 올려 보실게요. 자, 다 저장하셨나요? 저장하셨으면 화면 맨 위로 올려서 위에 동영상 버튼을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동영상 버튼을 찾아서 클릭. 자,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셨으면 이번엔 동영상들이 나오시죠? 이 동영상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미리 보기 식으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한번 마우스를 대셔서 이 영상 재생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은 영상이 있다 하시면 영상에 이 밑에 화살표가 또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저장을 해 보시면 되세요. 일단은 마우스를 이미지에 갖다 대시고 미리 보기로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동영상을 화살표 버튼, 저장 버튼을 이용해서 저장 한번 해보실게요. 자, 우리 요 밑에 화살표 클릭 한번 해보시면 영상이 저장이 되겠죠. 화살표를 클릭. 해서 이렇게 다 저장이 됐나? 저장 다 되신 분들은 X 버튼 눌러서 전부 끄시고 우리 내 PC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내 PC 더블 클릭하셔서 PC 창에 다운로드 폴더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림 파일, 오늘 그림 파일과 비디오 파일이 저장이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따 사진이나 우리 비디오 올리시는 거 연습해 보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한 게 이래 사진 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도 올리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면 문서 파일이나 실행 파일 같은 걸 첨부해서 올리는 것도 연습할 건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 파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저장을 좀 한번 해보실게요. 그래서 전부 X로 끄시고 우리가 메모장을 한번 검색해서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 한번 해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밑에 있는 시작 버튼, 왼쪽 밑에 있는 시작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서 메모장을 찾아서 클릭하셔도 되겠지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으면 키보드로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검색하시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 키보드에 메모장이라고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메모장 쓰시면 이렇게 메모장 프로그램이 검색이 되나? 메모장 쓰시면 이 위에 메모장 프로그램이 검색되나 확인해 보시고요. 메모장 그림을 클릭해서 실행 한번 해 보실게요. 자, 메모장 열어보셨으면 일단은 처음 여시는 분들은 안쪽에 서식이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커서가 굉장히 작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메모장 상단에 서식 메뉴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상단에 서식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거기에 두 번째 글꼴 있을 거예요. 서식의 글꼴을 클릭해서 열어 보실게요. 서식의 글꼴 클릭하시면 글꼴 크기, 우리 글꼴 스타일 등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잘 보이는 걸로 하고 싶으면 맑은 고딕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글꼴에 이 스크롤 막대를 드래그해서 맑은 고딕 찾아보시고 클릭하시면 되고요. 나는 맑은 고딕 못 찾겠다 하시면 다른 글꼴도 괜찮아요.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글꼴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글꼴 선택하시고 글꼴 스타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는 한 28에서 36 정도로 글자가 잘 보이게 키우시면 되겠죠. 28에서 36 정도로 큰 크기로 선택해 주시고 나서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확인 버튼을 클릭. 글꼴, 맑은 고딕, 안 되면 다른 글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있으면 굵게 하시면 되겠죠? 크기는 28에서 36 정도.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확인. 그래서 이렇게 커서가 커지시면 돼요. 저는 더 잘 보이라고 최대화 해놓은 건데 최대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안쪽에다가 한번 간단하게 내용을 작성해 보실게요. 다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 내용이 필요해서 내용만 쓰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내용을 작성해 보실게요.
자, 한번 여기까지만 작성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저장 한번 해보실 건데 그냥 잘 보이게 바탕 화면에다가 저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화면의 좌상단에 보시면 파일 버튼 보이시죠? 파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저장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파일에 저장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파일에 저장. 저장창 나오시면 저장 위치를 왼쪽에 있는 탐색 창에서 바탕 화면을 찾아서 클릭해 주세요. 저장 위치를 바탕 화면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일 이름이라는 칸에 우리 txt라고 이름이 적혀 있을 거예요. 파일 이름 칸에 이 칸에 클릭해서 그냥 간단하게 5월 교육 안내 이렇게 써볼게요. 파일 이름을 5월 교육 안내라고 써보실게요. 5월 교육 안내. 자, 5월 교육 안내 쓰시고 오른쪽 밑에 저장. 5월 교육 안내 쓰시고 오른쪽 밑에 저장. 그래서 저장 되셨으면 X로 끄시고 이제 오늘 블로그 들어가서 카테고리 설정하신 다음에 오늘 우리 저장했던 사진, 영상, 파일을 첨부해서 글쓰기 하는 부분을 해보실게요. 자, 그럼 카테고리 설정하러 한번 먼저 가볼까요? 자, 우리가 글을 사용하실 때 저번 시간에 다른 블로거 분들의 글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글이 구분돼서 써진단 말이에요. 그냥 막 쓰는 것보다 뭐 왼쪽에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내가 맛집을 갔다 왔다, 내 일기를 쓰겠다, 아니면 내가 요리를 했다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별로 설정해서 그 카테고리별로 글을 나눠서 작성하시면 글을 읽는 사람도 찾기 편하고 나도 나중에 글을 찾아보실 때 찾기가 편하기 때문에 분류해서 작업하기 위해서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 그 카테고리가 PC에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테고리 설정을 일단은 네이버 들어가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다 끄셨으면 바탕 화면에 엣지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 네이버 창 나오게 해주시고요. 자, 오른쪽에 네이버 로그인 버튼 클릭하셔서 본인의 네이버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 보실게요. 아이디 비밀번호 쓰시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쓰시고 로그인. 해서 아이디 비밀번호 적어서 로그인 해주시고 우리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 카테고리에 블로그 있었죠. 왼쪽 카테고리 블로그를 클릭 한번 해주실게요. 위에 카테고리에 블로그를 클릭. 블로그에 자, 우리 오른쪽 밑에
내 블로그. 오른쪽 밑에 내 블로그. 그럼 내 블로그로 들어왔나? 뭐 이런 창 나오시는 거는 다시 보지 않기 눌러주시면 꺼져요. 다음부터는 열리지 않으니까 다시 보지 않기 체크하시고 없애서 바로 우리 관리 버튼 이용해서 카테고리 설정 한번 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필 밑에 관리 버튼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필 사진을 찾아보시고요. 프로필 사진 밑에 관리 버튼을 찾아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관리 버튼을 클릭. 자, 우리가 이렇게 카테고리, 제 것도 봐도 이렇게 카테고리가 몇 개씩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같이 글쓰기 연습을 하실 때 아무데나 올리지 마시고 내가 연습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연습용 카테고리에다가만 글을 올리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나중에 찾아서 한 번에 지우거나 하실 때도 편하고 아니면 아, 내가 이런 연습을 했었구나 모아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연습용 카테고리 먼저 만들어 보실 거고요. 그래서 관리 버튼 눌러서 창 나오셨으면 위에 메뉴, 글, 동영상 관리 클릭하시고 거기에 블로그 찾아서 클릭해 보실게요. 블로그 찾아서 클릭. 관리창에서 메뉴, 글, 동영상 관리에 블로그. 자, 우리가 메뉴 관리 중에서 보면 블로그를 선택해서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는 건데 프롤로그 같은 대문이 있어요. 대문.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문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저는 불편하니까 안 해놨는데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프롤로그 클릭해서 프롤로그 사용 설정, 사용 중으로 해놓으시고 이 프로필이나 뭐 어떤 형태로 할 건지 골라서 적용시켜 보시면 되고요. 이건 복잡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돼요. 대문이에요. 프롤로그는. 만약에 프롤로그가 사용 중으로 안 돼 있으실 때는 이 위에 있는 상단 메뉴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블로그 위에. 상단 메뉴 설정에서 프롤로그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저희가 지금 내 블로그를 들어왔는데 내 블로그 들어왔을 때 블로그 화면이 저처럼 딱 떠야 되는데 프롤로그가 떠서 그게 더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프롤로그를 체크 해제하시면 되겠죠? 상단 메뉴 설정에서 프롤로그를 체크 해제하시면 안 보일 거니까 체크 해제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된다. 자, 그럼 저희는 블로그 카테고리 화면으로 오셨어요. 자, 이 카테고리 화면에서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구분시키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왼쪽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카테고리 이름이 있을 거고요. 이름 옆에 숫자가 적혀 있나요? 이 숫자는 뭐냐?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시글의 숫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카테고리를 지울 경우에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글도 지워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우지 마시고 그냥 비공개 설정 해놓으시면 돼요. 안 보여주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이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무거나. 왼쪽에 나와 있는 카테고리 이름을 클릭하시면 그 옆에
공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개, 비공개 있죠? 그럼 안 보여주고 싶어요? 나만 보고 싶어요? 그럼 공개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비공개로 바꾸실 수 있고요. 바꾸고 나서 아래쪽에 확인 버튼까지 눌러야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오늘 다 배운 내용을 가지고 복습 시간에 카테고리 뭐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공개, 비공개 설정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그대로 냅둘게요. 냅둔 상태에서 그냥 우리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근데 좀 구분해서 만들면 나중에 아, 이건 연습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밑에다가 구분선을 넣고 그 밑에 우리 연습용 카테고리를 추가해 볼게요. 자, 그럼 일단 맨 밑에 넣으시려면 카테고리 전체 보기 먼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구분선 추가, 카테고리 추가, 추가 버튼 2개 보이시죠? 그 중에서 구분선 추가를 클릭. 전체 보기 클릭하시고 구분선 추가를 클릭. 그럼 밑에 선이 하나 생겼나? 자,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추가하실 때 전체 보기를 클릭하고 추가하셔야 무조건 밑으로 생겨요. 만약에 어떠한 카테고리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요. 이 선택한 카테고리 밑으로 생겨요. 왜냐면 카테고리가 PC용은 내가 만약에 뭐 리뷰를 올린다. 음식 리뷰를 올린다.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리뷰를 올린다. 근데 그거를 또 지역별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리뷰 안에 서울, 대전, 대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고 서울 안에서도 또 구로 나눠서 보고 싶다. 뭐 강남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고 싶다 하시면 또 그 안에서 카테고리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클릭한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선택한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해버리면 그 밑으로 들어가서 또 카테고리가 생기는 거고요. 전체 보기를 클릭한 상태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그냥 전체 밑으로 들어가요. 전체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또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추가하시는 거. 그냥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으면 전체 보기를 누르시고 카테고리를 추가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PC를 배우실 때는. 네, 카테고리 추가는 전체 보기 클릭하시고 만드시면 전체 큰 카테고리. 어떠한 카테고리를 선택하시고 만드시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를 수준 낮춰서 라고 표현하죠. 한 수준 낮춰져서 추가가 된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수준이 낮춰진 카테고리가 만들어졌다 하시면 삭제하시고 다시 만드세요. 언제든 삭제하실 수 있으니까. 대신 삭제하실 때는 옆에 있는 숫자, 글이 없는 카테고리만 삭제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렇게 삭제할 때 물어보거든요. 몇 개 글이 모두 삭제됩니다. 카테고리를 삭제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그래서 조심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구분선 밑에다가 또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보기를 클릭하고 만들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 보기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 전체 보기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 자, 그러면 구분선 밑으로 이름이 파란색이 된 상태로 들어가죠. 여기에다가 바로 쓸 거예요. 키보드로
4월 연습이라고 쓰시고요. 엔터 한번 쳐보실게요. 4월 연습 쓰시고 엔터. 자, 그래서 우리 만들어 보셨으면 이 4월 연습 밑으로 하위 개념으로 또 카테고리를 추가해 볼까요? 그럼 4월 연습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해 보실게요. 4월 연습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 그러면 이렇게 하위 개념으로 카테고리가 또 추가되죠? 이름을 글쓰기 연습이라고 쓰시고 엔터. 글쓰기 연습이라고 쓰시고 엔터. 글쓰기 연습 쓰시고 엔터 치면 카테고리가 하나 생기시죠? 만약에 글자를 잘못 썼어요 하시는 분들은 요 잘못된 카테고리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오른쪽에 카테고리에 이 설정에서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 카테고리 명을 다시 수정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글쓰기 연습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셨나요? 되셨으면 다시 4월 연습 클릭하시고 여기 하위로 만들 거니까 4월 연습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 4월 연습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 자, 그럼 밑에 또 하나 생기셨으면 이름을 사진 연습이라고 쓰시고 엔터. 사진 연습 쓰시고 엔터. 해서 카테고리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4월 연습. 자, 사진 연습 만드셨으면 또 4월 연습 클릭해서 마지막 하위 카테고리 만들어 볼까요? 4월 연습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 4월 연습 클릭하시고 카테고리 추가를 클릭. 해서 외부 공유 연습 쓰시고 엔터. 해서 총 카테고리가 이 메인 카테고리 밑에 하위 카테고리로 3개를 만들어 봤어요. 혹시 잘못 만드신 분들은 클릭하고 삭제하시면 된다 그랬죠? 삭제 누르시고 다시 4월 연습 그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카테고리 추가로 이 밑에 3개를 만들어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다 뭐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냅둘 건데 이 사진 연습만 좀 바꿔볼 거예요. 사진 연습 카테고리를 클릭해 볼게요. 사진 연습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카테고리 설정 창이라 그랬잖아요. 이 카테고리 설정 창에서 글보기 부분이 있어요. 글보기. 글 상태와 사진 상태를 스크롤로 내려서 보는 상태로 할 거냐, 아니면 바둑판식으로 사진만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게 할 거냐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사진 같은 경우는 앨범형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보기 설정을 앨범형으로 클릭해 주실게요.
앨범형에 클릭. 사진 연습 카테고리 클릭해서 앨범형으로 바꾸시고 오른쪽 이제 밑에 확인 버튼 있죠? 밑에 확인 버튼을 클릭. 그러면 성공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나오실 거예요. 확인 누르시고 화면 우상단에 내 블로그 클릭해서 왼쪽에 카테고리가 완성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저희 블로그 화면 이대로 냅두시고 10분 쉬셨죠? 이제 우리 종류별로 글쓰기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글쓰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보통 프로필 이미지 바로 밑에 글쓰기 버튼이 있는데 글쓰기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설정을 하셔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로 글쓰기 버튼을 찾아보실게요. 보통 프로필 사진 밑에 보시면 글쓰기 버튼이 있으니까 프로필 사진 찾아보시고요. 그 밑에 글쓰기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프로필 밑에 글쓰기 버튼을 클릭. 자, 그럼 오른쪽에 이렇게 도움말 나올 수 있죠? 도움말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에디터, 이 안에 글쓰기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도움말 나오시는 분들은 이 그림 옆에 꺽쇠를 다음 넘겨보시면서 한번 방법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방법 등을 이용해서 우리도 글을 작성할 거니까 한 번씩 넘겨서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신 분들은 옆에 X 버튼 눌러서 도움말은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상단에 우리 제목부터 한번 작성해 보실 건데 뭘 한번 써볼까? 자, 우리 제목 창에다가 스포츠 명언 모음이라고 간단하게 써보실게요. 스포츠 명언 모음.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 부분에 클릭. 자, 우리가 오른쪽 밑에 보시면 오른쪽 밑에 동그라미 버튼이 있을 건데 여기에 요 네모 버튼에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화면에 그 보기 방식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블로그를 PC 화면으로 볼 건지 아니면 클릭하면 모바일 화면으로 바뀌죠? 모바일 화면 전용으로 볼 건지 태블릿 전용으로 볼 건지를 미리 보기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만약에 혹시 내가 이 블로그를 지금 PC로 배우고 계시지만 후에 가서는 모바일로 계속 할 것 같다 하시면 모바일 전용으로 바꿔놓으시고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작게 나오니까 어느 정도 보이는지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보기가 편하거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PC 화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PC 화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 밑에 내용 칸에다가 한번 명언들을 적어 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적지 않고 위에 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좀 활용해서
적어 보실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명언을 영어랑 한글을 섞어서 해보실 건데 영어를 박스 안에다가 적고 싶어요. 그게 어디 있냐? 위에 보시면 우리가 쓰기창이 있는데 쓰기창의 요 밑에 있는 작은 부분은 글자의 서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내용 안에 삽입할 수 있는 삽입 버튼들이에요. 요 삽입 버튼 중에서 인용구라고 써 있는 요 글자 찾아보시고요. 인용구 좌상단에 인용구 옆에 삼각형을 클릭. 인용구 옆에 삼각형을 클릭. 인용구 옆에 삼각형을 클릭. 그러면 인용구를 이런 식으로 고르실 수가 있죠. 이 중에서 포스트잇 한번 클릭해 볼까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형태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사각형이 생기면서 그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써 있죠. 그럼 저희는 실제로 한번 여기다가 영어로 내용을 입력해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한영키 누르시고 뭐 쓸 수 있을 만큼만 써보세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 그 밑에 출처 입력이라고 써있는 작은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출처 입력 부분에도 클릭해서 한번 내용을 써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용을 적어 보실까요? 자, 적으셨으면 요 밑에 빈칸에 클릭하시면 커서가 들어가요. 빈칸에 클릭해서 커서 넣으시고 여기에다 이제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실까요?
요 밑에다가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이렇게 우리 인용구 밑에다가 클릭해서 한글도 적어 보실게요. 자, 되셨으면 이제 이 글자를 좀 꾸며 보실게요. 밑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인용구는 뭐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이 위랑 좀 어울려야 되니까 정렬을 좀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글꼴도 좀 예쁘게 변경을 해볼까요? 그래서 글자를 사선으로 드래그해서 블럭 잡아 보시고요. 블럭을 잡으시면 이 위에 있는 서식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블럭 잡은 위에 이 작은 서식창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뭐 글꼴 크기, 색깔, 정렬 이런 것들은 이 위에 있는 작은 서식창으로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럭 잡은 상태의 작은 서식창에 나눔 고딕이라고 저는 써 있는데 뭐 다른 글꼴일 수도 있죠? 글꼴 옆에 꺽쇠 누르셔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글꼴들이 나와요. 클릭해서 변경해 보시면 돼요. 꺽쇠 클릭해서 보시고 하나 골라서 클릭.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글자 크기도 클릭해서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T 옆에 점이 글자 색깔이죠. 글자 색 클릭해서 색깔 변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요 여러 줄 모양은 정렬 버튼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정렬할 건지 가운데 정렬할 건지 오른쪽 정렬할 건지 고를 수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바꿔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글꼴, 크기, 색깔, 정렬 요 네 가지 한번 변경해 보실게요. 본인이 봤을 때 예쁘다 싶을 정도로 변경해 보시면 되세요. 다 되신 분들은 글자를 클릭해서 블록 해제, 글자 뒤에를 클릭해서 블록 해제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인용구 아래쪽에 내용을 한번 넣어 보셨고요. 요 밑에다가 또 한번 뭘 넣어볼 거냐? 간단하게 사진을 첨부해 보실 거예요. 자, 커서가 들어간 부분에 이제 위에 보시면 당연히 위에 사진 버튼이 있어서 사진을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있지만요. 우리 왼쪽에 보시면 더하기라고 붙어있는 버튼을 한번 찾아볼게요. 더하기. 우리가 블로그는 빠르게 우리가 사진과 글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에디터 창이기 때문에요. 왼쪽에 있는 더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더하기 버튼 클릭해서 더하기 클릭하면 우리가 많이 추가할 수 있는 애들, 사진, 스티커, 구분선, 인용구 등이 있죠. 그 중에서 사진을 클릭해 보실게요. 왼쪽에 더하기를 클릭하시고 첫 번째 사진을 클릭. 자, 그럼 불러오기 창이 나오시죠? 아까 우리가 저장했던 다운로드에 있는 사진 중에 선택해 보실게요. 다운로드 폴더를 클릭하시고 사진을 골라서 더블 클릭. 사진이 하나 들어갔나? 사진이 들어가면 라이브러리 창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한 사진 동영상을 모아볼 수 있는 창인데요. 지금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X 눌러서 잠깐 꺼놓으시고 일단은 위아래로 내려서 사진 우리 글자 밑에 사진이 들어갔는지 확인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진은 나는 지금 우리가 인용구와 텍스트 밑에 사진이 들어갔는데 난 사진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용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사진을 마우스 대시고 사진을 클릭한 상태로 위로 끌고 가요. 끌고 가서 우리 인용구 위에 저처럼 초록색 선이 생기게 위로 드래그해서 초록색 선이 인용구 위에 생기게. 자, 그래서 인용구 위에 초록색 선이 생기셨으면 손을 탁 놓으시면 이동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진의 위치를 드래그로서 이동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이 중요해요. 초록색 선이 내가 들어갈 위치니까 인용구 위에 생기시면 탁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진 밑에 인용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자가 들어가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사진도 조금 끝에를 꾸미거나 색감을 바꿔서 올리고 싶어요. 예쁘게. 그러면 이 블로그 내에서 간단하게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사진이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이런 작은 편집창이 나올 건데 편집창의 휴지통 모양은 당연히 삭제고요. 그 왼쪽에 있는 이 마법봉 봉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봉 모양은 편집 버튼이죠. 그래서 우리 봉 모양 편집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사진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봉 모양 편집 버튼
자, 해서 우리 이 편집 모양 클릭하시면 편집 창이 나오나. 지금 저는 이게 컴퓨터가 이게 느려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미지 줄여보실 건데, 이게 마우스를 흔들었을 때 마우스가 버벅대지 않고 잘 되신다면 굳이 줄이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크기라고 지금 써 있어요. 크기.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를 우리가 임의로 줄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픽셀스로 이미지나 동영상을 저장하면 굉장히 고화질로 저장이 돼서 이미지가 커요. 지금 3000이거든요. 3000에 2000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컴퓨터가 버벅댄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가 있을 거예요. 400, 600, 700, 900, 1000, 1200. 이게 이미지 크기를 설정하는 창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작은 사이즈 뭐 900 정도로 클릭해서 줄여보시면 이미지가 자동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럼 아까보단 좀 덜 버벅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우리 크기, 자르기 회전, 필터, 조정, 액자, 서명, 모자이크, 그 다음에 텍스트 등을 편집하실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린 이 중에서 필터를 한번 넣어볼까요? 세 번째, 필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필터 모양들이 쭉 있죠? 이름을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시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색감이 변경이 되나? 그 원하시는 색감으로 변경해 보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클릭해도 크게 티가 안 나 보이지만 실제 화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티가 나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필터를 클릭해서 적용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조절점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원본 사진과 필터는 색감이잖아요. 색감을 섞는 정도예요. 이 농도를 우리가 100으로 한다면 필터의 색깔을 100으로 적용시키는 거고 저는 지금 50으로 돼 있으니까 필터의 색감을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적용시킨 거죠. 그래서 나는 좀 더 색감이 선명하게 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더 오른쪽으로 늘려서 농도를 짙게 해주시면 좀 더 색감이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절해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뭐 오피시티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농도라고 할게요. 정도. 그래서 우리 필터의 색감을 골라보시고 그 다음에 정도 골라보시고 되셨으면 이번에는 요 밑에 간단하게 T를 이용해서 텍스트도 한번 넣어볼까요? 텍스트. 자, 오른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T 메뉴, 텍스트. 텍스트 클릭하시면 그냥 텍스트, 일반 텍스트도 작성이 가능하지만 뭐 아트 타이포라던가 아니면 그 밑에 말풍선 등을 삽입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 내 이미지에 간단한 글자를 꾸미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텍스트, 아트 타이포, 말풍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아트 타이포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좀 처음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아트 타이포 밑에 점점점을 누르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아트 타입호 종류가 많아서 그래서 아트 타입호 밑에 점점점 클릭해서 밑으로 펼쳐 보실게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타입호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자로 도장을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게 아트 타입호다. 아트 타입호 디자인 골라보시고요. 하나 골라서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하나 골라서 클릭하시면 그림에 이렇게 들어가나. 자, 그럼 가운데서 드래그해서 이동하시고 이 모서리에 보시면 모서리가 크기 조절점이죠. 모서리에 대고 안으로 드래그해서 줄여보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X 눌러서 삭제하고 다른 거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골라서 클릭 한번 해보시고 크기 조절 이동하셔서 일단은 원하는 위치에 넣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블럭이 잡혀 있으셔야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 블럭이 안 잡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넣으시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으시고 내용을 한번 입력해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내용 써보시고 바깥쪽 클릭해서 수정 완료하신 다음에 드래그로 이동, 그 다음에 모서리로 크기 조절. 이런 식으로 우리 아트 타입호 원하는 위치로 넣어 보실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하실 수 있고 우리 모서리에서 크기 조절, 빈 곳에 드래그하면 이동 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켜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X 눌러서 끄셔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T 기능 중에서 당연히 텍스트 추가를 이용해서 내용을 적으실 수 있고 글꼴 크기 설정 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혼자 해보셔도 가능한 수준이라서 아트 타입호 한번 해보셨고요. 아트 타입호를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 조절점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트 타입호라는 글자 밑에 우리 파레트 모양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파레트 모양으로 우리 아트 타입호의 색깔의 변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흰색인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클릭해서 뭐 검은색이나 다른 색깔로 변경해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색깔로 변경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팔레트 클릭해서 색감을 골라서 클릭해 보시면 되세요.
자, 해서 우리 적당히 색깔도 바꾸고 위치 크기 다 넣으셨으면 얘를 한번 적용시켜 보실게요. 그래서 화면의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까요? 화면의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 그럼 이렇게 그림이 수정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사진을 편집을 해서 올리지 않고 원본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수정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클릭하시고 이 편집 버튼을 이용해서 편집해 보시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아까 보면 크기, 자르기, 뭐 기본 설정도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기 자르기를 통해서 크기를 줄이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가지고 올리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저희는 발행해 보실 거예요. 간단하게. 발행을 하실 건데 우리 네이버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나만의 일기 같은 공간이지만 공개를 하는 순간은 남과 소통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죠. 그럼 그 공간에 발행을 하실 때 이 글을 어떻게 공개할 건지, 이 글을 다른 사람이 퍼가도록 허용할 건지, 누군가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이 글이 나오도록 할 건지 이런 설정들이 필요해요. 인터넷 공간이니까. 그게 이제 발행 설정에 다 있고요. 그래서 우상단에 보시면 발행 버튼 보이실 거예요. 이 우상단에 발행 버튼을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발행 버튼을 클릭. 그럼 일단 카테고리 설정하시는 창부터 제일 위에 보이죠? 카테고리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4월 연습 밑에 글쓰기 연습 카테고리를 클릭 한번 해주실게요. 4월 연습 밑에 글쓰기 연습 카테고리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주제 선택하는 부분 있죠? 주제 선택 클릭해서 원하시는 주제를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나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연관돼 가지고 검색을 하거나 글을 볼 때 내 글이 노출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홍보하거나 소통할 목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주제를 선택하고 글을 올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개 설정이 있는데 전체 공개는 누구나 내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웃 공개는 이제 나를 이웃으로 신청한 사람 또는 서로 이웃인 사람 이 전부가 보실 수 있고 서로 이웃 공개는 나와 그 다른 사람이 서로 이웃을 신청한 상태 그 상태인 사람들만 볼 수가 있고요. 비공개는 나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겠다. 내 이웃들만 보게 하겠다. 서로 이웃들만 보게 하겠다. 나만 보게 하겠다 중에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발행 설정은 이 글을 누군가가 읽고 댓글을 달도록 허용을 할 것인지 공간 버튼은 이제 우리 좋아요 버튼, 하트 버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를 수 있게 할 것인지 검색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블로그 카페에 내 글을 퍼다가 공유하시는 걸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공간, 뭐 메일이든 아니면 카카오톡이든 외부 공간으로 공유하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 글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공유 버튼은 다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검색도 우리가 네이버에서 뭐 스포츠 명언 누군가 검색했는데 내 글이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홍보적으로는 좋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설정은 본인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거 공유해도 상관없고 검색돼도 상관없다 하시면 다 체크. 아니시면 몇몇 부분은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밑에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 체크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일일이 선택할 필요 없이 다음에 글을 쓸 때는 이 설정 그대로 그냥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안 건드려도. 그래서 이 공개 설정, 발행 설정을 조금 신중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세요.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안 건드릴 거거든요. 아예 공개 설정도 안 건드릴 거고 발행 설정도 안 건드릴 거예요. 카테고리만 그때그때 바꿔서 작성하실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설정 부분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선택해 보시고요.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 체크해 주실게요. 이 설정을 기본값으로 유지를 체크. 자, 그 다음에 밑에 태그 편집은 이 태그라는 거는 검색어 설정인데 누군가가 이 글을 검색했을 때 내 글이 노출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태그 편집. 그래서 이 태그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 뭐 명언 쓰시고 클릭하면 이렇게 명언 태그가 생겨요. 또 스포츠 쓰시고 밑에 스포츠를 클릭하면 스포츠 태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태그를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되세요. 다 하신 분들은 오른쪽 밑에 발행 버튼을 클릭, 오른쪽 밑에 발행 버튼을 클릭. 그러면 내 글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왔나요? 확인되셨나요? 그리고 왼쪽에 카테고리를 보면 글쓰기 연습에 N이라고 붙었죠? N은 뭐죠? New,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라는 뜻의 N이죠. 자, 해서 이렇게 글을 우리가 한번 올려보셨고, 만약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수정하고 싶다거나 삭제하고 싶으시면 제목 옆에 점점점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제목 옆에 점점점. 제목 옆에 점점점 클릭하셔서 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버튼을 통해서 글을 수정하고 발행을 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삭제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점점점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이따 2교시 때는 우리 사진을 한번 다시 올려보실 건데 한 장 올리는 게 아니고 여러 장 올리는 거 그리고 영상 첨부해서 올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이 상태로 바로 또 글쓰기를 해서 이번에는 사진을 여러 장 넣는 거 그리고 동영상, 비디오를 한번 삽입해 보시는 거 해볼게요. 우리 프로필 이미지 밑에 보시면 글쓰기 버튼 있으셨죠? 프로필 이미지 밑에 글쓰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고요. 자, 일단 제목은 사진, 영상, 올리기 이렇게 제목부터 한번 써보실게요. 제목, 사진, 영상, 올리기 사진, 영상 올리기 제목 쓰시고 아래쪽 내용 칸에다가 클릭하시면 왼쪽에 우리 더하기 버튼 이용해서 간단하게 사진을 추가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내용 칸에 클릭하시고 내용 앞에 더하기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내용 앞에 더하기 거기에 첫 번째 사진을 클릭
첫 번째 사진을 클릭. 자, 그러면 사진 넣기 창이 나오시고요.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4장의 사진이 있는데 4장의 사진이 잘 보이도록 우리 창 있죠? 열기창. 이 열기창에 오른쪽 밑에 모서리에 대고 크기 조절을 잘 해서 4장이 이렇게 한 줄로 보이도록 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이렇게 쭈루루 드래그로 선택해서 열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밑에 창 크기를 조절하는 조절점을 이용해서 좀 옆으로 늘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사진의 옆에 빈 공간이 생기시면 이 빈 공간부터 사진 쪽으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빈 공간부터 사진 쪽으로 드래그. 빈 공간부터 사진 쪽으로 드래그. 드래그 하셔서 사진을 선택하셨으면 오른쪽 밑에 열기 버튼을 클릭. 오른쪽 밑에 열기 버튼을 클릭. 그러면 사진을 여러 장 한 번에 삽입했을 때는 사진 첨부 방식을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개별 사진으로 밑으로 채워지도록 넣을 건지, 콜라주 형태로 넣을 건지, 슬라이드 형태로 넣을 건지 나오죠. 그냥 개별 사진은 아까처럼 사진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뭐 별 차이 없으니까 안 할 거고, 한번 일단 콜라주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콜라주를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두 번째 콜라주를 클릭. 자, 그러면 콜라주 사진이 이렇게 4장으로 압축돼서 들어가나. 그래서 사진을 뭐 각각 클릭하시면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비 조정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사진을 편집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장을 클릭해서 요 위에 편집 창이 이렇게 나오나. 자, 그럼 당연히 휴지통을 이용해서 내가 만약에 이 사진 빼고 다른 사진 넣고 싶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에 아까 우리 사진 편집 버튼 해봤죠? 그 편집 버튼 이용해서 뭐 우리 사진의 크기, 그 다음에 회전, 자르기, 필터, 텍스트, 모자이크 등으로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세 번째가 콜라주라면 이 네 번째는 슬라이드형이에요. 아까 우리가 콜라주 옆에 슬라이드라고 써있던 형식이 있었죠. 그래서 콜라주를 슬라이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네 번째 슬라이드로 변경 한번 클릭해 볼게요. 슬라이드로 변경. 그러면 사진 밑에 가로 스크롤이 나와서 가로 스크롤을 드래그하면 사진을 옆으로 넘겨서 보실 수가 있나. 라이브러리 창은 필요 없으니까 X로 끄시고 보시면 되세요. 이 아래에 있는 가로 스크롤로 좌우로 드래그해서 사진이 옆으로 지나가는 걸로 변경해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여러 장 첨부하실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 또는 콜라주 형식으로 변경해서 삽입하실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우리 사진 밑에다가 클릭해서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첨부해 보실게요. 사진 화면 내려서 밑에 빈칸에 클릭. 자, 아까 우리가 사진을 첨부할 때는 더하기로 첨부를 했는데
더하기에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는 버튼이 없었죠. 그래서 밑에 빈칸에 클릭하셨으면 이번에 상단에 있는 이 메뉴들 중에서 동영상 클릭하셔서 첨부해 보실게요. 그래서 우리 상단에 동영상 버튼을 클릭해서 자, 일반 동영상 360도 VR 동영상 골라서 올리실 수 있고요. 이 360도 VR 동영상은 그 VR 전용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로 제작한 영상을 올리시는 거라서 저희는 아직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냥 일반 동영상을 올리시면 되세요. 일반 동영상의 왼쪽에 동영상 추가를 왼쪽에 동영상 추가를 클릭. 자, 그러면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오늘 우리 저장한 비디오 영상이 있나? 비디오 영상을 더블 클릭. 비디오 영상을 더블 클릭. 그러면 업로드 진행 중이니까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영상의 대표 이미지, 제목, 정보를 쓰시고 첨부해 보실 거예요. 자, 왼쪽에 상태가 업로드 완료라고 뜨게. 왼쪽에 상태가 업로드 완료라고 뜨게. 자, 업로드 완료가 뜨셨으면 오른쪽에 있는 대표 이미지, 뭐 다 똑같은 이미지 같으니까 그냥 하나 골라서 클릭하시고요. 별 차이 없네. 그리고 밑에 제목과 정보 쓰시면 되겠죠. 제목은 블로그 영상 올리기, 정보는 올리기 연습. 이렇게 간단하게 써볼게요. 제목과 정보 작성하시고 오른쪽 밑에 완료. 제목과 정보, 제목은 블로그 영상 올리기, 정보창에는 올리기 연습 쓰시고 오른쪽 밑에 완료 버튼을 터치 한번 해보실게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완료 버튼을 클릭.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영상이 올라왔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밑에 빈칸에 클릭해서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메모장 파일 기억나세요? 그 메모장 파일을 한번 첨부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 밑에 커서가 들어가도록 클릭해 보시고 상단에 우리 링크 아니고 그 옆에 파일 버튼 찾아보실게요. 파일 버튼을 클릭. 자, 일단 사진 넣으셨고, 그 다음에 동영상 넣으셨고, 마지막으로 파일을 한번 첨부해 보는 거죠. 그럼 파일 불러오기 해서 내 컴퓨터에서 불러와야 되니까 내 PC, 내 퍼스널 컴퓨터, 내 컴퓨터를 클릭. 열기창 나오시면 바탕화면에 아까 저장해놨죠? 우리 바탕화면 클릭해서 5월 교육 안내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바탕화면에 5월 교육 안내를 더블 클릭. 그러면 파일이 첨부가 되죠? 근데 파일은 알아두셔야 될 게 최대 10MB까지만 첨부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악 파일이 10MB가 넘는다. 그럼 첨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문서 파일이 10MB 넘는다? 첨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반디집 압축 프로그램으로
분할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파일이 한 30메가 된다. 근데 무조건 블로그에 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 30메가짜리 파일을 분할해서 10메가짜리로 여러 개 나눠서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반디집의 분할 압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거는 컴퓨터 관리반을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안 할 거예요. 시간상. 그래서 저희 파일은 10MB까지만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은요, 아까 클릭했을 때 나와 있었는데 최대 10개, 용량은 8GB까지 가능하다. 웬만한 영상 다 올라가는 거죠. 사진도 나중에 이거는 바로 안 나오네. 사진은 최대 한 장당 10MB, 그 최대 20개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무제한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진, 비디오, 그 다음에 첨부 파일까지 한번 넣어보셨죠? 얘를 한번 이제 올려보실게요. 우상단에 발행 버튼 클릭해 보시고 카테고리는 한번 사진으로 바꿔볼까요? 4월 연습 밑에 사진 연습, 4월 연습 밑에 사진 연습. 주제 선택은 뭐 본인이 편하신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주제는 내가 무언가를 홍보하거나 누군가와 소통을 하고 싶다면 이 글이 많이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럴 때는 주제를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냥 연습할 때는 안 하셔도 상관없다. 그리고 밑에는 뭐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 되셨으면 발행 버튼을 클릭. 주제, 카테고리 설정해 주시고 뭐 공개 설정이나 발행 설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본인의 자유권 선택하시고요. 다 되신 분들은 오른쪽 밑에 발행 해서 올려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사진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도 삼각형 눌러서 재생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영상 밑에 있는 이 첨부 파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혹시 저장을 할 일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눌러서 내 컴퓨터로 저장하시면 된다고 알려주시면 되세요. 화살표 눌러서 내 컴퓨터